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은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이 제시문 면접이랑 일반 면접이 있는데요. 제시문 면접은 학교에서 나눠준 제시문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전공을 물어보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교과들을 쭉 연합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표를 보고 표를 잘 분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대학마다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면접이 끝나고 나면 어, 각각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면접입니다. 일반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나가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면접은 대기실이 있고 고사실이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한 후에 고사실로 이동을 해서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함께 고사를 하고 종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화상 면접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씩 학교마다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면접이나 화상 면접이나 어쨌든 교수님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 올해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있는데 모집 요강을 꼭 읽어보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평가 요소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면접은 비슷합니다. 외대하고 건국대를 한번 보시죠.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은 비슷해요. 비슷하고 인성, 인성이 이제 똑같이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 발전 가능성에도 평가 항목이 문제 해결력이고 논리적 사고력에도 평가 항목이 문제 해결력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고 평가 요소 이름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마다 비슷한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상황을 가정한 후에 뭐 지원자한테 묻는 거죠. 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원자의 대답은요. 본인이 생기부에 작성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들과 조금 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선 계속 평등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면접 와서는 계속 효율성 얘기를 추구한다면 아무래도 서로의 진실성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컨셉에 맞는 대답을 좀 만들어 가셔서 어,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런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팀별 과제에서 발생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활동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면접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동국대랑 서울여대를 보겠습니다. 동국대는 특이하게 전형 취지 적합성이라는 게 있죠. 두드림은 뭐 일반 전형이니까 일반 전형에 맞는 느낌이 있을 거고 불교 추천 인재 같은 경우는 불교 추천 인재의 취지와 과연 잘 맞는 인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농어촌은 농어촌의 취지와 잘 맞는 인재인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 점수가 있죠. 기본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100점과 60점 사이긴 한데, 어, 최하점을 받는 학생은 별로 없고, 어쨌든 중간 점수에서 이렇게 면접 점수가 갈리잖아요. 그럼 결국에 서류 점수 가지고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이런 학교마다 조금씩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서울여대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있죠. 서류 평가에 있을 법한 항목인데 이게 왜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저의 생각은 자사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교과 관련 등급이나 성취도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 전공 역학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 얘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여대 수학과에서 전공 적합성을 따지고 싶은데 수학 내신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기타 활동들 뭐 창의 수학이라든지 뭐 여러 그 교육 활동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수학 내신이 이렇게 안 좋았냐? 그러면은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열심히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네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왜 내신이 잘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내신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 또 공부의 기준이긴 하지만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니까요. 네, 그거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가 강점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은 답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상대방의 의사 경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외운 내용만 막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를 다 말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대답을 자기 것만 막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물음에 대한 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물음 따로 답 따로니까 되게 듣기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이게 맞는지 싶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본인이 말할 거를 생각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질문이 딱 끝나자마자 1초 만에 대답을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한 오히려 3, 4초 정도 있다가 대답하는 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한 듯하게 보이고 좀 진중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답 막 나오는 거에 뭐 총알처럼 막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본인의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네요. 광운대 입학처랑 아주대 입학처인데요. 어, 지금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컨셉을 좀 잡아놓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내 컨셉을 잡아놓고 컨셉대로 얘기를 해나간다면 서류의 진실성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얘가 진짜 뭐 공학에서 뭐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퓨리에 급수 쪽이 이제 전자에서 많이 나오죠. 퓨리에 급수를 막 공부해서 자기가 막 풀었다고 했는데 그럼 뭐 코사인 접근하면 뭐야? 라고 했는데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만화인 거잖아요. 자기가 한 활동들에 대한 기초 학력 정도는 가지고 면접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요소대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좀 예상 질문이 많으니까 본인이 외우기도 좀 어려울 거고. 이게 여러 개를 많이 외우다 보면 막상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외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권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본인이 생각한 루트대로 쭉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컨셉을 잡아서 컨셉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게 되면 이 내 컨셉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고 대답하면서도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조금씩 곁들여서 준비하는 방식을 저는 채택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빌드업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매주 수요일에 면접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